선생님께서 기후변화에 반응하는 지구 피드백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에 반응하는 지구 피드백 발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김혜찬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학과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후변화는 현재 인간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그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죠.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변화의 큰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는 기후변화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후와 에너지는 그 둘이 만났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 시스템공학과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를 감시 예측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커리큘럼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후와 에너지 과목의 기초, 그리고 기후 분야의 응용 과목, 에너지 분야의 응용 과목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두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교육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나사, 국제연구소, 한국에너지공단, 기상청 등 여러 국제기구,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피드백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피드백을 검색창에 한번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진이 나왔어요. 체육학 대사전, 생물용어사전, 상관학사전, 교육학 용어사전 등 모든 개념이 원인과 결과 그리고 상호작용이라는 대체적인 뜻은 비슷했지만 각각의 세부적인 뜻은 사전마다 다 달랐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피드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피드백을 주고받다, 땡땡씨 그리고 피드백 해주세요 이런 것처럼 어떤 결과물을 내고 그에 대한 평가를 의미할 때 피드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을 건데요. 오늘은 생소하게도 기후변화 측면에서의 피드백에 대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의 피드백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데이지월드라는 가상의 행성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데이지월드는 가이아 가설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임스 러브럿과 앤드류 왓슨이 1983년에 소개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데이지월드에는 두 가지 생물만이 존재를 하는데요. 하나는 흰색 데이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검은색 데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흰색 데이지는 반사도가 1에 가깝고 검은색 데이지는 반사도가 0에 가깝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반사도란 물체가 얼마나 잘 반사하는지를 의미합니다. 범위는 0에서 1까지이고요. 그래서 흰색 데이지는 반사도가 1에 가까움으로 빛을 대체로 반사하고 검은색 데이지는 반사도가 0에 가까움으로 빛을 대체로 흡수합니다. 각각의 데이지는 성장의 최적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흰색 데이지는 온도가 높을 때 잘 자라고 검은색 데이지는 온도가 낮을 때 잘 자랍니다. 데이지월드에는 두 가지 전제가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 전제는 데이지월드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지가 특정 온도 범위 내에서만 생존이 가능하고 각 데이지별로 최적 성장 온도 조건이 존재하며 흰색 데이지는 태양빛을 반사하고 검은색 데이지는 태양빛을 흡수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전제를 바탕으로 각각의 데이지들이 개체수를 조절하면서 평형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점선은 데이지가 없을 때 행성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고 실선은 데이지가 있을 때 행성의 온도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데이지가 없을 때는 태양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행성 온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데이지가 자라게 되면 아까 온도가 낮을 때는 검은 데이지가 자란다고 했죠.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는 검은 데이지가 자라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기온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온도가 중간 정도일 땐 두 데이지가 같이 자라다가 온도가 높은 상태일 때는 하얀 데이지가 자라서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고 기온을 하강시킵니다. 따라서 데이지들의 작용으로 데이지 월드의 행성 온도가 평형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가 다시 원인에 작용해서 그 결과를 줄이거나 늘리는 원리를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데이지 월드에 적용해보면 행성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난 데이지 개체수의 변화가 다시 행성 온도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기후변화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피드백은 양의 피드백과 음의 피드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원인이 되었던 기후변화가 특정 요소의 작용을 통해서 증폭되는 경우를 양의 피드백, 그리고 원인이 되었던 기후변화가 특정 요소의 작용을 통해 축소되는 경우를 음의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방금 봤었던 데이지 월드의 경우 행성 온도가 상승할 때 데이지 월드가 평형 온도를 유지하도록 변화를 억제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지 월드에서 데이지는 음의 피드백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각 요소의 피드백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강제력이란 개념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기후강제력이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모든 요인들이 지구 기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기후강제력은 지구의 각 번개, 직권, 속권, 생물권, 대기권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영향을 받은 번개끼리 상호작용해서 더 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기후강제력, 즉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복사의 개념으로 취한한 것이 바로 복사강제력인데요. 지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를 통해 지구의 기온이 결정됩니다. 만약 이 두 개가 똑같다면 지구의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되겠고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의 변화가 생겨서 총 복사량의 변화가 생긴다면 기후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복사강제력도 양의 강제력, 음의 강제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나가는 복사량보다 들어오는 복사량이 많아서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강제력이 양의 강제력, 그리고 나가는 복사량이 들어오는 복사량보다 많아서 지구 온도를 하강시키는 강제력이 음의 강제력입니다. 이러한 복사 강제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세 가지 요소의 피드백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 가지 피드백. 가장 첫 번째는 구름 피드백입니다. 구름은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구름은 크게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산 효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담요 효과입니다. 양산 효과는 그림처럼 구름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반사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차단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담요 효과는 반대로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를 막는 역할을 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에너지가 머무르게 되므로 가열 효과를 내게 되죠. 여기서 복사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모든 물체는 자기가 가진 온도만큼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합니다.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하면 물체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절대온도 T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온도가 높은 물질은 더 많이 에너지를 방출하고 온도가 낮은 물질은 상대적으로 더 적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끓는 주전자가 있으면 거기에 손을 대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크게 에너지가 방출되죠. 반면에 이런 탁상 같은 경우 사실 잘 못 느낍니다. 에너지가 나오는지. 이처럼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복사의 원리가 담요 효과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주로 기상현상을 관찰하는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상승될수록 온도는 낮아집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물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면의 온도가 구름의 온도보다 더 높고 지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구름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면에서 100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을 때 구름이 없다면 그게 그대로 빠져나가겠지만
구름이 그 위를 막고 있다면 구름이 방출하는 30만큼의 에너지만 밖으로 나가고 나머지 70만큼의 에너지는 지구 내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높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름의 크게 두 가지 효과를 살펴봤는데요. 이 두 가지 효과를 바탕으로 오늘은 이 권운과 적분이 각각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어떤 피드백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운입니다. 권운은 높고 얇은 구름을 의미합니다. 권운은 얇기 때문에 태양빛을 많이 반사하지 못하고 일부 투하시킵니다. 그래서 양산 효과는 작게 작용하죠. 반면에 높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서 담요 효과는 크게 작용합니다. 구름 자체가 내보내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지구 내에 머무르는 에너지가 크겠죠. 그래서 그 둘을 종합해서 보면 냉각 효과인 양산 효과보다 가열 효과인 담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권운은 양의 강제력을 가지고 기온을 상승시킵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권운의 양이 많아진다면 양의 강제력 작용을 통해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겠죠. 즉, 이때는 권운이 기온 상승에서 기온 상승을 불러일으켰으므로 양의 피드백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운이 가지는 양의 강제력을 통해 아이리스 효과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아이리스 효과란 열대 해상에 형성된 정난운이 기온 상승에 대해 음의 피드백을 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아이리스 효과가 정난운과 관련된 효과인데 어떻게 권운의 양의 강제력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정난운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난운은 수직적으로 크게 성장하다가 안정화층을 만나면 수평적으로 뻗어나가서 권운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 생긴 이 권운이 아까 봤듯이 양의 강제력을 가지죠. 그리고 수증기 공급이 활발해져서 강수가 내리면 있던 권운이 사라지고 정난운도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아이리스 효과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가 바로 열대해상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권운을 포함해서 형성된 정난운이 있죠. 이 권운의 양의 강제력을 통해서 이 밑에 온도가 상승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기온이 상승돼서 해수면 온도가 상승되면 바다에서 수증기 공급이 활발해지고 그래서 강수 현상이 일어나서 권운이 소멸하고 양의 강제력이었던 권운이 소멸하기 때문에 음의 강제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하강하죠. 이처럼 열대해상의 정난운은 기온 상승을 기온 하강으로 이어지게 했으므로 음의 피드백 작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저군입니다. 저군은 권운과 달리 두껍고 낮은 구름을 말합니다. 우선 두껍기 때문에 양산 효과는 크게 작용합니다. 반사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리고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서 우주 밖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래서 담요 효과는 작게 작용합니다. 이 두 가지 효과를 종합해보면 냉각 효과인 양산 효과가 가열 효과인 담요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저군은 음의 강제력을 가지고 기온을 하락시킵니다. 따라서 기온이 상승해서 저군의 양이 많아지게 된다면 양이 음의 강제력을 통해 기온을 하강시키므로 저군은 음의 피드백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최근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그럼 이런 저군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면 과연 어떻게 피드백 작용을 하게 될까요? 미세먼지와 같은 탄소를 포함한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나오는 그 이름을 블랙카본이라고 합니다. 블랙카본은 어두운 색이므로 눈이나 구름보다 반사도가 낮죠. 즉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카본, 미세먼지가 포함된 저군은 일반적인 저군보다 반사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고 블랙카본은 양산 효과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화학적인 요소도 피드백 작용에 큰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구름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에 따라 피드백 과정도 복잡한 피드백 중 하나에 속합니다. 따라서 오늘 전형적인
강제력을 띄었던 원음과 적음을 봤는데 이 외에도 아직 많은 불운의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식생 피드백입니다. 식생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식물 생태계,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식물은 온도랑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기후는 식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위도에 따라서 식생의 종과 분포가 다른 것을 봐도 기후 변화가 식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식생 또한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세 가지 효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반사도 감소로 인한 가열 효과, 두 번째는 증산작용으로 인한 냉각 효과, 세 번째는 탄소 저장으로 인한 간접적인 냉각 효과입니다. 각 효과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여러 가지 지면의 반사도를 나타낸 것인데 그 중에 숲의 반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지면에 숲이 형성되면 반사도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여 그 지면이 가열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산작용으로 인한 냉각 효과입니다. 증산작용은 식물의 기공을 통해서 식물이 가지고 있던 물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액체 상태였던 물이 기체 상태였던 수증기로 상태 변화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주위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냉각 효과를 내는 것이죠. 마지막은 탄소 저장으로 인한 간접적인 냉각 효과입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체내에 탄소를 저장하는데요. 이때 흡수하는 이산화탄소가 우리 모두 잘 알듯이 온실기체죠. 그래서 온실기체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써 식물은 간접적인 냉각 효과를 냅니다. 근데 이러한 세 가지 효과는 위도에 따라 그 크기가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늘 더위도, 열대어림, 무위도, 온대수리, 주위도, 온대 혼양의 순서대로 각각의 효과의 크기를 비교해서 강제력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열대우림입니다. 열대우림이 자라는 저위도는 온도가 높고 숲이 무성해서 증산작용과 탄소 저장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도 감소라는 가열 효과보다 증산작용, 탄소 저장으로 인한 냉각 효과가 훨씬 커서 열대우림 자체는 음의 강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음의 강제력을 가지는 열대우림은 어떤 피드백 작용을 하게 될까요?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열대우림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증산작용, 광합성이 활발해지고 음의 강제력이 적용해서 다시 기온이 하락됩니다. 기온 상승이 열대우림을 통해 기온 하락으로 이어졌으므로 열대우림은 음의 피드백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기온 상승이 일반적인 폭이 아니라 아주 과도하게 일어난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과도한 기온 상승이 일어나면 열대우림 생존 온도를 초과해서 열대우림이 죽습니다. 열대우림이 감소하게 되죠. 근데 아까 열대우림은 음의 강제력을 가진다고 했었죠. 이런 음의 강제력을 가지는 열대우림이 감소한다는 것은 양의 강제력이 적용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므로 기온이 다시 한번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열대우림은 양의 피드백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과도한 기온 상승 이외에도 인간에 의한 벌목 그리고 자연적인 산불로 인해 열대우림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때 열대우림의 감소가 기온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우리는 벌목이나 산불 같은 활동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대수림입니다. 식생의 반사도 감소 효과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눈이 있을 때가 눈이 없을 때보다 더 크게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눈이 많이 덮여있는 고위도 지역에서는 반사도 감소 효과로 인한 가열 효과가 다른 냉각 효과보다 크게 작용해서 양의 강제력을 가지게 되죠. 그렇다면 양의 강제력을 가진 한대수림은 과연 어떤 피드백 작용을 하게 될까요?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한대수림이 너무 추워서 자라지 못하던 것도 곧도 한대수림이 발달하게 되고 한대수림의 면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양의 강제력이 작용하고 기온이 상승하죠. 즉 한대수림은 기온 상승에 대해 양의 피드백 작용을 합니다. 이런 한대수림이 많이 자라는 고위도 지역은 건조해서 산불 피해가 많은데요. 피드백 과정에 이러한 산불 가능성을 포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대수림 같은 고위도 지역에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산불 발생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한대수림이 파괴되죠. 하지만 먼저 산불 발생 1년 전에는 연소열과 온실기체로 인한 효과로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처럼 단기적인 측면만을 봤을 때는 산불 발생이 양의 피드백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소열과 온실기체로 인한 효과가 줄어들고 양의 강제력을 가지는 한대수림이 없어지는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해서 음의 강제력을 통한 기온 하강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산불 발생 가능성을 포함했을 때 발생 1년 이전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온 상승이라는 양의 피드백이 일어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음의 피드백이 일어나서 기온을 하락시키고 산불 발생 가능성도 줄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아마존 산불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럼 아마존 산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피드백을 하게 될까요? 아마존처럼 열대우림은 양의 강제력이 아닌 아까 음의 강제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전 온실기체와 연소열로 인한 기온 상승 효과는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양의 강제력이 작용해서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산불이 더욱더 위험하고 심각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온대혼합림입니다. 온대혼합림의 큰 특징은 증산작용과 반사도 감소 효과가 여름과 겨울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반사도 감소 효과는 겨울에 훨씬 크고 눈이 덮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증산작용으로 인한 냉각효과는 여름에 훨씬 큽니다. 따라서 온대혼합림은 여름과 겨울에 따라 강제력의 부호가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음의 강제력, 겨울에는 양의 강제력을 띠게 되죠. 이처럼 온대혼합림은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온도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온대혼합림, 그리고 열대우림, 한대수림 이 세 가지 피드백을 알아봤는데요. 열대우림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고 피드백 과정도 상대적으로 많이 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대수림, 온대혼합림 순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고 밝혀진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숲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연구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빙하 피드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빙하는 사실 빙설, 빙하와 눈을 둘 다 말하지만 편의상 빙하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빙하 피드백에서는 반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햇빛을 많이 반사하느냐, 그게 빙하 피드백의 핵심이죠. 아까 데이지월드에서 흰색 데이지 기억나시나요? 흰색 데이지가 반사도가 굉장히 높아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대부분 반사한다고 했었죠. 흰색 데이지와 마찬가지로 빙하도 반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상승해서 빙하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반사도가 높았던 것들이 사라지니까 에너지 흡수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기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처럼 빙하 피드백은 항상 양의 피드백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빙하의 면적에는 지표면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지표 온도는 에너지 균형에 의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에너지 균형을 식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초록색 항은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 빨간색 항은 방출하는 지구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 노란색은 수평적인 에너지 이동을 의미하는 항입니다. 이 식에 따르면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에서 방출하는 지구 에너지를 뺀 값만큼 남북으로 수평적인 에너지 이동이 일어납니다. 각각의 항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는 태양 상수, 여기서 태양 상수는 지구로 얼마나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태양 상수의 미도에 따른 일사량 분포, 그리고 1-단서, 즉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곱한 값이 흡수한 태양 에너지이고, 두 번째로 방출한 지구 에너지는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A 더하기 BTS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평적인 에너지 이동은 합자에 따라 계산법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구리코의 계산식에 의하면 해당 미도의 표면 온도에서 평균 표면 온도를 뺀 값에 선형 완화 개수인 감마를 곱한 게 수평적 에너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즉, 해당 미도의 온도가 평균 표면 온도보다 높다면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해당 미도의 온도가 평균 표면 온도보다 낮다면 그 지역으로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겠죠. 이 세 가지 항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식으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태양 상수 변화에 따른 얼음의 면적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정규화된 태양 상수를 의미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 상수는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정규화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는 현재 값을 1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1이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해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미도인데요. 얼음 경계를 나타냅니다. 무슨 뜻이냐? 90도부터 어느 미도까지 얼음이 덮여 있는지를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즉, 만약에 점이 90도에 있다면 90도부터 90도까지 얼음이 덮여 있는 것이므로 아예 얼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점이 0도에 찍혀 있다면 90도부터 0도까지 전 지구가 얼음에 덮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현재의 얼음 경계를 읽어보겠습니다. 1을 타고 쭉 올라오면 72도입니다. 따라서 90도부터 72도까지 현재는 얼음이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대 얼음 경계이고, 이 아랫부분은 수식으로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태양 상수, 들어온 태양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얼음의 면적이 늘어나는 것만 봐도 모순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말했듯이 빙하는 항상 양의 피드백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태양 상수 변화에 따라 굉장히 가파른 빙하 경계의 이동을 보이죠. 그래서 조금만 태양 상수가 증가해도 슉 올라가서 90도, 즉 얼음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이스 프리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 상수가 감소하면 마찬가지로 빠르게 내려오게 되죠. 부디코의 계산식에 의하면 태양 상수가 1.6%만 변화해도 지구가 얼음으로 뒤덮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그래프를 통해 우리는 작은 기후 강제력 변화가 감빙기, 빙하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빙하 피드백이었고, 마지막으로 현재가 만드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름 피드백, 식생 피드백, 빙하 피드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름 피드백에서는 양산 효과와 담요 효과를 통해 건우가 저물이 어떻게 피드백하는지를 알아보고, 식생 피드백에서는 열대우림, 한대수림, 온대홍합림으로 나눠서 피드백 작용을 살펴봤습니다. 앞에 두 개는 양의 피드백과 음의 피드백을 둘 다 나타낸 피드백이었고, 마지막으로 봤던 빙하 피드백은 양의 피드백만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피드백에는 양의 피드백과 음의 피드백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 왜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하게 거론돼야 할 만한 문제인가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양의 피드백입니다. 만약 모든 피드백이 음의 피드백 작용으로 일어난다면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서 변화에 적응할 필요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양의 피드백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양의 피드백은 변화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현재의 작은 변화가 미래에 얼마나 큰 변화로 다가올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즉, 현재의 변화가 양의 피드백을 통해 얼마나 큰 변화로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피드백 작용은 굉장히 복잡하고 규명되지 않아서 우리가 피드백 작용을 통해 현재 결과가 미래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예측하기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은 피드백의 시작이 되는 현재의 변화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즉,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많은 연구를 통해 규명된 온실기체 등 우리가 알고 있는 항목으로부터 기온 상승을 막고 현재의 변화량을 줄여서 미래의 양의 피드백을 통해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변화의 폭 또한 줄이자는 것이죠. 물론 그것과 함께 피드백 작용이 어떤 다양한 지구의 요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 강연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구의 각 요소가 어떻게 얽혀있고 현재와 미래 사이에 피드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